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정치적 반발로 이익 급감, 그리고 워런 버핏은 애플 주식을 완벽한 타이밍에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실적 부진입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이 무려 71%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판매 둔화, 정치적 논란, 그리고 소비자 신뢰의 흔들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총 매출은 약 193억 달러, 이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약 9% 줄어든 수치입니다. 핵심인 자동차 사업 매출은 20%나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전년도 5.5%에서 2.1%로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자동차 판매였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실적이 악화되었으며 전 세계 차량 인도량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배송량이 전년 대비 62% 급감, 중국도 22%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 둔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양극화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일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는 방어와 기물 파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저항 외에도 테슬라는 국제 무역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멕시코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 내 생산 차량이라 해도 25%의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일부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5억 9,5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확보했고, 4월에는 6만 9,990달러에 판매되는 저렴한 사이버 트럭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또한 모델 Y의 저가형 모델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6%에서 44%로 하락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신형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는 대기 수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워낙 많아 향후 실적 회복의 방향성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향후 행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다음 분기의 실적이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움직임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버핏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주가는 12월 최고점 이후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조 달러를 증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잘 팔았다가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 바로 3,180억 달러, 즉 역사상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현금 자산이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왜 버핏은 애플을 팔았을까요? 애플 투자는 2016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포지션으로 버크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단일 투자로 기록됩니다. 매도 당시 장부상 이익만 해도 약 1,100억 달러,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이었죠. 하지만 버핏은 과거 코카콜라 투자에서의 후회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코카콜라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후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자 너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했음에도 매도하지 않았고, 이 점을 후회한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시점에 포지션을 줄이며 시장 흐름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버크셔는 지금 천문학적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것이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버핏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우 케미컬 등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현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여전히 고평가된 종목이 많고, 버핏이 관심을 둘 만한 싸고 훌륭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버크셔처럼 규모가 큰 회사는 단순히 몇십억 달러로는 포트폴리오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2009년 버크셔는 미국 최대 철도 회사 중 하나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인수하며 약 260억 달러를 썼습니다.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인수였지만
현재의 현금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버핏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그가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민간 기업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하지만 각각 2,800억 달러, 1,300억 달러가 필요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은 이 모든 관망의 배경에 미중간,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버핏은 수십 개의 대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가 보유한 현금이 단순히 쉬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막대한 현금으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에 버핏은 언제 팔아야 할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사야 할지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핏의 다음 선택이 과연 또 한 번 전설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